살아났을 뿐이야.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은 장외에서 또 세게 싸웠더라고요. 네. 탁현민 전 비서관이 김건희 여사 모든 면에서 나서지 말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이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탁현민 전 비서관이 요즘 이곳저곳 언론에 많이 등장을 해서 윤석열 정부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았던 핵심적인 친문 인사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잊혀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탁 전 행정관도 같은 방식의 행동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고언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정부가 좀 잘못했던 측면들을 가끔 정부 여당도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른바 친문 인사들이 나서서 문재인 때는 그러지 않았다 등을 언급하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특별히 할 말을 잘 못하셔갖고 갈라치기. 갈라치기 저희에게 들어갑니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싸우는 요령이 있는데요. 항상 이런 싸움은 자기보다 센 사람하고만 하는 겁니다. 탁현민 비서관이 더 센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렇게 싸움을 걸면 김병민 최고위원의 격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이상하게 또 기분 나쁘게 또 하시네. 받으시겠어요? 네, 아닙니다. 표정이 괜히 싸웠어 이런 표정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의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826조 142억 정말 궁금합니다. 빨리 설명해 주세요. 초고가 142억부터. 142억은 올해 대한민국 정부가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 분담하는 분담금의 액수입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모여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검증했던 결과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여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나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부인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을 전 세계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싫어합니까? 저 별로 안 좋은데요. 그래요? 뭐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또 대한민국 국민도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안에서 현재 일어났던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찾아서 움직이겠다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서 우리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들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6조 원, 앞으로 30년간 일본 정부가 무너져 있는 핵 연료봉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으로 잡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선 300조, 어디에선 500조 말을 하고 있는데 박구현 국무조정실 차장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지만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궤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는 언급할 가치를 못 느끼고요. 사실상 일본은 자민련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자민당? 자민당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봐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들이 벌이고 있는 거대한 사기극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있는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큰일이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저 후쿠시마 안에 무너져 있는 핵 연료봉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00톤입니다. 900톤. 지난 10년 동안 일본이 후쿠시마 복구와 관련돼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연료봉에 로봇가 접근해서 카메라로 사진 몇 장 찍어서 나온 게 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서 핵 연료봉 10g도 들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가서 찍는 것도 방사능 때문에 카메라가 무너져서 작년에 겨우 사진 몇 장 찍은 게 다인데 900톤 되는 핵 연료봉을 다 치운 다음에 오염수를 더 이상 방류하지 않고 이거 30년 만에 끝납니다. 이 사기극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서 도장을 찍어준 것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우려를 표명했던 후쿠시마산 수산물. 오늘 기시다 총리가 또 얘기했어요. 수입 금지하는 나라 철폐 요구하겠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상태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염수가 있는 그대로 콸콸콸 태평양 바닷가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대한민국뿐 아니라 많은 세계 국가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고 정부가 얘기를 한 바가 있다는 점들을 다시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뭔가 일본 편에 서서 모든 것들을 다 용인하는 것처럼 야당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EU 같은 국가는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같은 경우 수입을 재개합니다. 그렇다면 EU가 일본의 로비에 노란하거나 과학적인 근거와 관계없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을 재개했겠는가라고 하는 또 의문들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은 왜 여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객관적인 검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산물 수입 양 자체가 매우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많아. EU나 뭐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하지 않겠다는 얘기들을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 문제가 생겼을 때 8개 현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했을 때 바로 옆에 현이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미야기 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수산물 수입이 2톤이었는데 규제가 된 8개 현에 안 들어가니까 수입업자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그 해만 1,400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풀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의 재개는 없어야 될 겁니다. 앞서 우리가 아사히 신문 보도 얘기를 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의힘 정치권의 목소리 들어서 방류 시기를 막 결정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사히 신문에 나왔던 내용도 한 칼럼을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목소리가 일본에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낙연 총리가 대한민국 정부 말을 믿겠습니까? 미국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서 아니라고 하는 점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 신뢰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일본 내에 있는 지방선거의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 그리고 자민당 총재 선거 등에 대한 일본 내의 정치적 상황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랑 엮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것인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압수수색 해야죠. 우리가 권한이 없잖아요. 아니, 아사히 신문 서울 지부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뭐 재밌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이게 정말 사실무근이라면 여당 지도부 아닙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쁘죠. 그러면 최소한 항의라도 표시를 해줘야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든지. 되지 않느냐.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 언론에 나와 있는 칼럼에 대한 누군가의 그 의견 게재한 거 하나하나 이거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다 정정보고 요청하기 시작한다면 이 같은 목소리가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라고는 추정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칼럼에 대한 부분들. 아니 국민의 건강권 문제는 그러신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 뭐 압수수색에 뭐 구속 시도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국민 건강 문제에 좀 예민하게 굴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쉽습니다. 뭐야? 오, 국민의힘 총선행 배 들어옵니다. 국민의힘 총선행 배가 들어오자마자 김병미 최고위원이 여기 타려고 하네 막. 입맛에 타려고. 근데 국민의힘 배치부는 너무 바람 불면 날아갈 것처럼 초라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누가 구멍을 내요? 이미 다 쪼개진 배인데 이미 난파선이에요. 다 지금 깔아앉고 있는 게 눈에 안 보이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배에 구멍 내고 있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무능하면 선장 바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 선장이었던 사람이에요. 본인들이 한 것 때문에 배가 침수되고 있는 건 전혀 모르고 뭐 누가 자꾸 사보타주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철규 사무총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은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배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배에 지금 구멍 내고 있으면 그 사람 쫓아내야 되지 않나요? 저 같으면 뭐 안 태우는 것이 아니라 물에 집어 던질 것 같은데. 물에 집어넣어. 중앙당에다 나 공천해달라고 요구할 거, 떼쓰고 요구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경쟁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경쟁력을 갖추면 기회를 준다는 것을 그걸 증명은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총선행 배입니다. 감정가 확인합니다. 비싼데요. 자, 154만 어쩌고. 자, 2만 원. 2만 원. 2만 원 뭡니까? 2만 원. 2만 원은 수박 한 통에 요즘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성토하는 기사가 눈에 떴는데요. 수박 규탄 집회로 이렇게까지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막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더불어 수박 깨기 운동본부 뭐 이런 것까지 있던데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국민의힘의 이철규 총장이 했던 얘기는 배에 구멍 내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절대 단결해서 민주당과 같은 상황으로 가지 말자라고 하는 의지에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마트 갔다 왔는데 더 하나요? 김병민 3만 최고위원 지금 5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수박 가격 요즘 네. 현실 모르시는 거 요즘 3만 5천 원 줘도 수박 못 사요. 이제 많이 비싸졌어요. 수박 못 먹은 지 한참 예, 됐어요. 그리고 뭐 끝물이니까 또. 요즘 못 먹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그렇습니까? 거의 구입이 불가능하고요. 네, 민생 좀 챙겨주시고요. 154만 5,380원. 1545년 3월 8일 이순신 장군님의 생일이죠. 얼마 전에 거제도에서 20억 2천만 원을 들여서 거북선 재현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네. 맡았던 쪽에서 미국산 소나무 엉터리 가져다가 대충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20억을 들여서 배를 띄웠는데 배가 띄울 때부터 뜨질 않아요. 그래서 24시간 펌프를 달아서 물을 퍼내고 억지로 1년 동안 운영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팔으려고 내놨더니 낙찰 가격이 154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에 어떤 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결국 20억짜리가요? 예, 20억짜리를. 그나마 이분도 가져가지를 못하고 나무는 나무대로 쪼개고 고철은 고철대로 쪼개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아까 전에 이현주 위원장이 심지어 지금 현역 지역위원장이시죠. 현역 지역위원장들이 신랄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국민의힘 호에 구멍이 나 있는데 나 있는 구멍을 무시하고 그 구멍을 메꾸려고 드라이버를 들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니들 배에 구멍 내는 거지라고 말하는 건 전 앞뒤가 바뀐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리를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아까 전에 이현주 위원장이 심지어 지금 현역 지역위원장이시죠. 현역 지역위원장들이 신랄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국민의힘 호에 배에 구멍이 나 있는데 나 있는 구멍을 무시하고 그 구멍을 메꾸려고 드라이버를 들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니들 배에 구멍 내는 거지라고 말하는 건 전 앞뒤가 바뀐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치려면 쓴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이거 왜 나무를 이거 국산을 써야지 이런 걸 썼습니까로 말하면 내부 총질 내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네, 같은 선상에서 비슷한 발언을 하는 분이 또 윤상현 의원 아니겠습니까? 배가 자초되면 먼저 희생되는 건 수도권 의원이다. 수도권을 또 꿈꾸고 있잖아요. 먼저 자초되는 건 수도권 의원들이 아니라 저 같은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이죠. 왜냐하면 수도권 의원님들은 상황이 좀 나으신 분들이에요. 네. 지난 2020년 총선 때 이른바 국민의힘이 폭망한 선거였기 때문에 그때 수도권에서는 나름대로 좀 따뜻한 곳에서 당선되신 분들이 많고 정말 수도권의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은 줄줄이 낙선했던 지도부에도 많은 얘기들을 주십니다.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 네. 이런 정책을 내면 어떨까?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공개적으로 마이크 잡으면서 야 국민의힘 폭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가 않거든요. 밖에서 이 당이 분열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수박 얘기했던 민주당의 모습처럼 되지 않습니까? 갈등의 모습처럼 비춰지지는 말도록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애정어린 말씀하십니다. 비판하고 네. 내부 총질하고는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전 대표 내부 총질이에요? 아니면 애정어린 비판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이 모든 게 수도권 위기론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수도권 위기론이면 하루에 어떻게든 한 번은 지역에 가서 열심히 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전 대표가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언급을 할 거면 본인 지역구인 노원병에서 1일 1노원 정도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인 메시지만 난무하게 되면 네. 그 진정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할 수 있다. 내부 총질인가 보네. 전혀 그렇지 광진갑 않습니다. 지역위원장만큼만 해라. 진정성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노원에다 열심히 구분법을 뛰어주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법, 네. 윤석열 대통령 뒤에서 보고 있는 윤핵관이 보면 내부 총질이고요. 국민들이 보면 내부 손질이죠. 누가 봐도 쉬운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언어 유희. 대통령 입장에서만 보면 내부 총질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김병민 최고위원은 아니에요. 김병민 최고위원 상관없는데 저분을 제한 모든 원외 지역위원장들하고 제가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마이크만 꺼지면 땅이 꺼질 것처럼 한숨을 쉬세요. 아니, 그러니까 김병민 최고위원은 표리부정한 사람 아닙니다. 똑같은 분인데 다른 분들은 네. 마이크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마이크가 딱 켜지면 윤석열 대통령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오염수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니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잘 돼보려고 나오는 건데 이게 되게 딜레마가 많다는 거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론 김병민 최고위원은 항상 일관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다른 분들 경우에는 그럴 만큼 수도권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너무 윤핵관들하고 영남 지역 의원들이 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도권의 목소리를 좀 들으셔야 된다.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 따뜻한 데 있는 분들 말고 좀 서늘한 데서 열심히 뛰는 분들 이야기를 당이 많이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조언을 좀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수도권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좋은 상황은 맞아요? 그렇지도 않죠. 특히 서울은 민주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2021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서울에서 민주당이 그럴듯한 승리를 거둬본 적이 없어요. 네. 이걸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아주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특히 20, 30대 청년층들 한 절반 정도는 모르겠다고 팔짱 끼고 있거든요. 이 표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을 앞으로 8개월 동안 누가 잘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이건 핵관 눈치 말고 국민 눈치 보는 쪽이 이길 겁니다. 네. 오늘 국회 윤리위에서 이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에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가 정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일주일 미루자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 이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건 민주당 내부에서 오히려 비판 목소리 더 많이 나오던데요. 네. 국회 윤리의 사정이 네. 한 달 아니면 제명입니다. 즉 형량이 구류 아니면 사형밖에 없는 이런 좀 제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치는 출마 여부로서 판단을 받는 것이거든요. 한 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김남국 의원의 말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모여서 심사숙고끼 긴 시간 결정을 했는데 제명 권고라고 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거 민주당이 뒤집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김남국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불출마 선언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라고 생각되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공천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 처음 터졌던 날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요. 네. 그때 김남국 의원이 문제 막 불거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 정치 생명 그리고 전 재산을 걸겠다 이렇게 언급했던 적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온정주의로 네. 내 식구 감싸기로 가게 된다면 이 코인 문제로 그동안 보였던 수많은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타격까지 네. 고스란히 같이 따라갈 수 있다는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